안녕하세요. 고수 송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주제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무장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패키징 기술은 후공정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전공정에서 초미세 공정에 열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기술력이 많이 줄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 패키징 후공정에서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TSMC가 이 패키징 기술 때문에 삼성에서 애플 물량을 뺏어갈 것처럼 이 패키징 기술에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단가 면이나 성능에서 이 패키징 기술에 따라서 현저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그 흐름은 이 패키징 기술 중심으로 업계 순위가 10년 동안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또 공부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큰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는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보통 분기마다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하고 고객사하고 이제 어떤 가격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D램은 이제 7.8% 그 상승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4월 달에는 이제 D램이 26%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어떤 기대감이 형성됐었는데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8.5%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5.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상승한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반도체 이 부분은 이미 좀 예상을 했었죠. 좋아진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메모리 쪽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이 중요하죠.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수율이 얼마만큼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대부분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뭐 10나노급 그런 떨어지는 기술에서 승부를 걸지 않고 3나노, 5나노 이렇게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 전부 미리 뛰어넘은 거죠. 기술 뛰어넘어서 거기서 지금 이제 공정에서 지금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나노급 어떤 이상의 기술에서는 TSMC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그 점유율을 펼치고 있지만 이 나노 3나노 5나노 기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이 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율만 제대로 놔준다면은 상당히 삼성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적 발표했을 때 7월 말에 그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수율이 좀 개선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상당히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잠깐 체크를 해드리고요. 일단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은 그 패키징 기술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만의 TSMC가 팬아웃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되는 기술 통해서 애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량을 다 전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TSMC 뺏겼던 이 그 주요 원인이 패키지 기술 때문에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굴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패키지 기술 때문에. 그래서 삼성 전기가 PLP 이 패키징 기술을 이제 개발했었는데요. 1조 5천억을 주고 이 기술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패키지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기로부터 1조 5천을 주고 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네. 네, TSMC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3나노 기술에 이 승부처를 걸었다는 부분 약간 내용 말씀드리는데 이 기사 내용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후공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비메모리 그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은 메모리 쪽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특화되어 있죠. 네, 비메모리 쪽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큰 수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긴 안목으로 보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공급 체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부터 몇 번 보여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이퍼를 통해서 반도체 에이퍼를 통해서 이제 그 각 공정을 통해서 이제 에이퍼에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어떤 그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공이 끝나고 난 후에 에이퍼가 있겠죠. 그 에이퍼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 잘 모르신 분도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이 실리콘의 에이퍼 이게 아무것도 없죠. 없는 이 그 웨이퍼에다가 그 여기에 들어가는 7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쭉 순서가 있죠. 웨이퍼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포토 공정은 이제 여기에 회로를 일일이 그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로를 우리가 사진 찍는 기술로 딱 찍어냅니다. 그 포토 공정을 이어가고 그 식각 공정, 필요 없는 어떤 그 공정에서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방막 공정, 또 금속 배선 공정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7번 이 공정 대표 공정을 거치고 나서 나온 그 에이퍼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가 이제 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그 작업하는 게 후공정 그 공정에 들어가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술을 거치고 나서 이런 모양 패키징까지 거치게 되면 이런 반도체 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성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비메모리 쪽 관련된 반도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쪽은 딱 일률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비메모리 하이닉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MCP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바일 메모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일일이 그 D램하고 낸드를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부피도 울고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근데 하나 안에다가 이 패키징을 통해서 이 안에가 이제 예를 들어서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까지 다 한꺼번에 장착을 해놔서 만드는 게 패키징 기술인데요. 그 이미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이길래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이퍼를 또 이제 작업하는 게 이 패키징에서 만드는 게 후공정이란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이 에이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먼저. 그래서 거기에 테스트 관련해서 TSE, 그러니까 TSE의 그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반도체 물량이 많아지면서 테스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TSE, ISC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테스트 관련해서도 YIK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절단하는 기업이 있겠죠. 아까 반도체를
있는 하나의 칩을 또 그 절단하는 그런 다이라고 있죠. 하나의 작은 게 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라서 절단하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후공정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그게 있고요. 이오 테크니스라는 게 있고 또 범핑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후공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뭐 네페스라든지 SF의 반도체,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또 소개를 해드려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SF 반도체. 네. 이 기업의 그 주가 흐름, 작년에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알려드리고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었죠. 5,000원대에서 최고 1,3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네, 상당히 제가 말해드린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기업이 있고요. 네, 번도 관련해서는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 있고 또 레이저 바킹, 네, 바킹, 네, 아까 반도체에 거기 들어간 바킹 이름이 써져 있죠. 그런 바킹 관련해서 이오 테크니스하고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공정마다 보시게 되면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니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에 많이 쓰는 기업이고요. 패키징 관련해서 아까 패키징 관련해서 후공정에서 대표 SF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어내기는 이제 빨리빨리 속도가 나겠죠.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안에서 내부에서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이제 만들겠지만 이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A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주 관련해서 이런 SF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좀 탑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SF 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핸들러. 그러니까 이 에이퍼를 그 테스트 과정에서 이 테스트 하면서 넣었다가 테스트기에 넣었다가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정상인지 이게 또 불량인지 이걸 또 분류를 또 해줘요. 근데 그게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탱크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말씀 좀 드렸고 또 투자도 직접 해서 수익을 많이 났죠. 네, 테크잉이라는 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은 JT가 있습니다. 테크잉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최근에 많이 그 주목을 받았었고요. 또 이 그 나오게 되면 또 이 관련해서 또 테스트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패키징하고 그럴 경우에도 그렇고 핸들러 관련해서 또 한 번 또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주로 하는 테스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많이 연결된 게 에시콘,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네페스가 있고 테스나, LB 세미콘이 있습니다. A주를 주죠. 테스트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테스트 과정에서 부품이 또 들어가겠죠. 테스트 과정 그냥 가정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다양한 비메모리나 이쪽 테스트에 많이 쓰는 게 리노고검입니다. 그래서 다품종으로 네, 공정에서 쓰이기 때문에 리노고검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의 그 C하고 ISC 이 기업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 이제 콘텔솔이 있고 그런 상황이죠. TSE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징에 들어가는 솔더볼이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 칩에 동그란 모양이 있었잖아요. 다시 또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반도체 칩을 그냥 만들어서 이게 딱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스마트폰 기판에다가 또 꼭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칩하고 또 손발을 역할해주고 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솔더볼이라고 있어요. 작은 모양으로 점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보통 금속 물질로 금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네, 있고요.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을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그리고 그 기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판 관련해서 PCB라고 하거든요. 비캡 기판을.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서 많이 쓰인다는 게 이제 해성 DS, 심텍도 있고요. DDR5 그 D램부터 이제는 비메모리까지 심텍이 있고 대덕전자
예, 여러분 보셨고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도 물량이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B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이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저도 이제 신텍 관련해서는 제가 수출 관련해서 그 유튜브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네, 이렇게 큰 그림을 후공정 관련된 기업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 예, 한미반도체 있고요. 네, 후공정에서도 이제 패키징하고 이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 네페스 야크,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예, 테스나, LB 세미콘, 네, 아까 다 말씀드렸죠. 네, 이런 기업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패키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 대표 기업 같은 경우 비메모리에서는 테스나, 네페스 아크, LB 세미콘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예, 이런 기업들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삼성이 이제 굴욕을 받았던 게 이 패키징 기술이 좀 뒤처지면서 굴욕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말씀 좀 드려보면 예. 그 기술에서 주목받았던 게 뭐였냐면은요, 예, 뺏겼던 원인은 당시 TSMC가 팬 아웃 L4 레벨 패키지. 그래서 F4WLP라고 하는데요. 이제 팬 아웃 A4 레벨 패키지 기술 때문에 뺏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께가,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들 때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칩도 그 크기도 좀 줄여야 되겠죠. 높이 두께가 예, 두께가 20% 줄어들고 이 기술을 했더니 속도도 20%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대만의 TSMC로 물량이 다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반도체 공정은 이제 말씀드렸죠. 예, 마지막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다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마지막 패키징이 제품으로 만들어진 이 마지막 단계를 네,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네, 이런 총 앞에 있는 7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런 모양의 웨이퍼가 실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하나 그 칩을 예, 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패키징 했을 때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쉽게 이렇게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직접 회로 칩 또 다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걸 하나를 절단해서 이런 패키징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 다리가 생겨 있죠. 다리 모양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기판에다가 이제 꽂아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 원래 예전에 이런 모양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런 모양을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이 떨어지는 이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죠, 올해. 하나하나 이게 잘라가지고요. 여기 안에 칩을, 이게 설명이에요. 여기 하나 만들게 되면 이런 칩 하나 있죠. 잘라가지고 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네, 패키징 기술이. 이 기술의 차이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판에 하나 제가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이해를 도우려고 보여드리고요. 여기에가 이제 반도체 칩이 패키지 된 거가 이제 이 기판에다가 이제 장착이 된 거죠. 이런 그 다양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여기 안에는 하나가 보니까 MCT,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D램하고 낸드를 한꺼번에 장착해 놓은, 있고요. 캘컴이죠. 캘컴. 이것도 반도체나 캘컴, 파운드리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죠. 통신칩 관련해서 캘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드려보고요. 지난
네, 이거 하나 딱 잠깐 보여주고 갈게요. 네, 하여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탈인데, 음, 예,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 좀, 예, 지난번에 아마존이 좀 빠져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 중에서 퀄컴이 최근에 한번 올라왔었고요. 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예상보다 예, 그동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불식하면서 상당히 좋으면서 갭 상승하고 급등했었죠. 이런 부분은 아마존 뭐 이런 이슈, 중국 규제, 뭐 그리고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별로 안 좋게 영향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서버용 예, 그 CPU를 늦게 출시하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AMD 예, 금요일 날정에서 좀 올라왔던 게 예, 반도체 장비 회사 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9%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판 모양에다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공정은 한번 알아보시고 좀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 이 패키징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기에서 보듯이 이 반도체 이걸 이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잘라서 절단해서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보호가 되고 정기적 신호를 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기는 아까 그 반도체에서 이 선이 있죠. 다리 모양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다른 여기 반도체하고 신호를 주고받게 해주죠. 다른 쪽하고 이렇게 전화도 걸게 하고 통신 이 칩에서 전화 관련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각각 다 각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패키징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이제 안에 쭉 학대에서 보게 되면 예, 잠깐만 잠깐 안 내려져서 네. 음, 네,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잠깐만요. 네, 당겨 볼게요. 네. 네. 이런 모양이 이제 실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PCB 기판이 되겠죠. 네, PCB라는 것은 이제 기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판에다가 우리가 칩이죠. 이 칩, 아까 그 다이라고 반도체 에이퍼 자르라고 넣은 이 칩입니다. 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패키징 직접 회로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솔더볼입니다. 이 아까 말씀 기판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서로 이제 정보를 이 기판에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기기에 여기도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역할하는 게 숄더볼입니다. 이 숄더볼 모양은 이제 이렇게 구슬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주 작게. 예, 그래서 전기지 신호를 좀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칩이 관련해서 작은 솔더 관련해서 이제 범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네. 네.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한번 찾아봤고요. 네, 관련해서 이런 모양이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드려 봅니다. 결국은 전공정 통해서 이 만들어진 거 이제 기판에 장착해서 포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패키징이고요. 일부 환경부터 보호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외부 환경하고 보호하고 또 여기에 외부 칩을 통해서 여기에 칩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얘기하고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을 해주고 입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패키징하는 그 기술이란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봅니다. 네, 이걸 잘 안 내려져서 결국은 이제 가정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에이퍼가 있으면 여기에서 에이퍼가 만들어지면 여기 하나하나씩 절단하는 이 첫 번째는 이제 절단하게 됩니다. 절단하고요. 이걸 분리하고 쭉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적어져 있는 내용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판에다가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 여기다 반도체 아까 자른 이 다이 자르는 것을 다이싱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다이를 반도체 칩을 딱 심는 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칩을 접착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칩이 접착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해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기판에다가 이렇게 반도체 까만 게 반도체 칩입니다. 반도체 칩이고요. 칩을 여기다 심었죠. 접착했죠. 그 다음에 또 이 기판에서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금색 모양이 있죠.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본딩 와이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금으로 만든 실입니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이 이제 전기적 신호를 자주 상당히 그 전달력이 강하기 때문에 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실 모양으로 만든 거죠. 실. 이렇게 얇은 실로 만들어서 머리카락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 10분의 1, 20분의 1 완전 머리카락 정도의 엄청 얇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엄청 얇아요. 이걸 이제 감아 놓은 거죠. 이게 하나하나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엄청 확대한 건데 이 금에 만든 이제 본딩 아이를 통해서 이 실로 이제 여러 개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칩하고 연결의 입출력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선을 연결한다는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형을 하겠죠. 그 관련해서 성형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형 공정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까만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씌우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아까 모양은 달라졌죠. 안에서 이 모양으로 이제 성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패키징 관련해서 또 테스트 하겠죠. A4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하고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꼭 검증받아. 왜 그러냐면 이거 실적으로 패키징 했는데 작동하는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보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런 모양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패키징하고 성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둘 부분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공정이 예전에는 A4가 이렇게 나와 있죠. A4를 만들게 되면 A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게 다이라고 그랬죠. 이걸 잘라서 만든 게 하나하나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자르는 걸. 그러면 여기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잘려서 나온 걸 가지고 패키징을 합니다. 패키징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 작은 기판에다가 이 칩을 심고 아래는 그 솔더블 통해서 이제 전기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하죠. 아까 보여드린 층을 만듭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고요. 옛날 방식이었어. 근데 새로운 방식이 뭐냐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런 하나씩 잘라가지고 별도로 하나씩 잡아가지고 공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패키지 기판이 좀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판이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기판이 들어갔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 기술
WLP라는 이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에다가 바로 패키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패키징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웨이퍼 위에다가 패키징을 해서 마친 후에 절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에서 우수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A4에 바로 패키징하기 때문에 기판이 사용되지 않은 점, 비용 면에서 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SMC가 추구했던 이 기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좋았던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고객사들 사갔을 때 하나의 칩으로 사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웨이퍼 단위로 사가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퍼를 통해서 예, 공급을 받고 거기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칩으로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판이 소요되자고 싸게 반도체 예를 들어서 하나에 칩 어떤 공급했을 때 $10인데 그전에는 단가가 2달러였는데 만약에 이걸 자리에서 1.5달러면 50센트는 그냥 또 새로운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만약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예, 그 단가 면에서나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걸 통해서 그 성능이 더 올라간다면 좋아진다면은 네, 당연히 이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가져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기술이 또 나뉘게 됩니다. 팬인 WLP하고 팬아웃 WLP가 있습니다. 그 두 기술에서 주목받았던 게 팬아웃이었죠. 네, DMR의 TSMC가 예, 팬아웃 이 기술 통해서 삼성 물량을 예전에 뺏어갔었는데요. 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있었죠. 이 칩에 대해서 잠깐 다시 내려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칩이고 이건 솔더볼이라고 그랬죠. 솔더볼을 통해서 그 신호를 인풋, 아웃풋을 하게 되는데 칩입니다. 칩. 예, 이런 가정인데 이렇게 선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많을수록 더 좋겠죠. 선발이.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 만약에 이제 지금은 계속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한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수를 더 많이 만들어낸 추세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칩이 더 작아진다는 것이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솔더블도 더 작아져야 되는데 솔더블 같은 경우는 작은 알갱이 같은 모양들인데 한계가 있겠죠. 근데 한계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낸 기술이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팬인이었는데 팬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팬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칩 안에 그 패키지하는 기술이 팬인입니다. 칩 안에서만 패키징할 수 있는 이 기술이고요. 팬아웃 같은 경우는 이 칩 밖으로도 이 솔더블을 장착할 수가 있는 게 이 팬아웃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팬인 기술 같은 경우는 칩 안에 장착하기 때문에 칩이 작아지면 솔더블 작아져야 되고 팬아웃 기술은 칩 밖에 하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솔더블 기수가 많아질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손발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달손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성능이 더 빨라지겠죠. 성능이 더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칩을 더 작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이런 팬아웃 이 WFP를 통해서 차이가 딱 나버린 거죠. 예, 어떤 성능이라든지 어떤 단가 면에서 딱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뭐 대만 TSMC가 실적이 더 월등하게 또 좋게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이고 고객사도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았겠죠. 손발이 더 많은 걸 패키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갖는 것에 제품을 맡기겠죠. 이런 내용이고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모양입니다. 이 칩 안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실적으로 이게 칩 여기가 팬아웃 기술 같은 경우는 칩이 이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이 솔더블이 더 많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 면에서 월등하고 또 단가 면이라든지
칩 두께부터 줄일 수 있고 속도도 20% 올릴 수 있는 이 기술이 팬아웃 WLP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 팬아웃 그 관련해서 메모리에서도 이렇게 장착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본딩 R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금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제는 플립 방식을 통해서 바로 그 칩 그 아래쪽에다가 메모리 관련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서 그렇게 그 어떤 연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떤 효율면이라든지 신호를 주고 좋겠죠. 그래서 이 기술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번 추세가. 네, 이런 걸 한번 잠깐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본딩 아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쪽에다 금선을 통해서 이어갔지만 실적으로 아까 기술은 이제 아래쪽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바로 거기서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점이 지금 현재 기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팬아웃 그 관련해서 WF인데 이제 다양하게 운용되는 겁니다. 메모리 칩도 있을 거고 비메모리 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플립 방식에다가 팬아웃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를 한꺼번에 패키징 해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아까 이거 싸고 있는 거죠. 되게 아까 보면 까만 내용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보호를 한 겁니다. 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모양의 칩은 실제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비교를 좀 해서 설명 좀 드려봤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PLP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로부터 1조 5천을 주고 샀는데 어떤 기술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WLP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다이 관련해서 차이점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이제 둥근 모양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PLP는 사각형으로 바로 이 모양으로 그 패널을 배치하기 때문에 패키지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그 구간 이후에는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효능력에서 사용률을 보게 되면 85% 이하인데 이 사각 모양으로 그 패널을 장착하게 되면 사용률이 95%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이 높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PLP 기술이고요. 여기에 그 비교해 보면 원형 패널 사용할 때보다 버린 면적이 너무 작다. 그래서 PLP 대비 생산성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 기술로 더 그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이 이 기술을 통해서 대만의 TSMC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게 버리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그 팬아웃 WLP 했다면 지금은 팬아웃 PLP로 가고 있다는 기술을 말씀 좀 드리고요. 대표 기업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에서 샀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 관련해서 네페스가 있습니다. 네페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해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 항상 이제 이제 말할 때 네페스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해외 쪽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집중해서 이제 알려드린 기업은 결국은 네페스하고 네페스 그룹주입니다.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로 세로 각각 600mm 크기의 패널을 사용하는데 다른 12인치 300mm 대비해서 장당 5배에서 10배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대운다는 장점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이 WLP보다 96%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여기에서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
그 팬아웃 PLP 패키징 설비를 인프라 구축에 2019년부터 2천억 이상을 투자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를 해놓고 지금 삼성전자가 수율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 부분인데, 수율만 나온다면 이게 매출로 확대되는 점은 상당히 이제 긴 안목으로 일단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지금 충남 계산구 천안에다가 6만 평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세웠다는 점이고, 양산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글로벌 그 업체들의 전력 관리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도 이 팬아웃 PLP를 적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양상승이 나게 되면 전력 그 반도체 관련해서 팬아웃 PLP를 적용한 첫 번째 세계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이르면은 이제 하반기 매출부터 이제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테스트면 테스트, 이렇게 그 패키징만 하는데, 이 회사는 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의 흐름 그 보게 되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네페스 야크가 있고요. 네페스 라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페스 라크는 테스트를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WLP라든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 네페스 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팬아웃, 팬아웃 관련해서 WLP부터 팬아웃 PLP,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끝나고도 테스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네페스 야크가 좀 어떤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풀 턴키, 그러니까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패키징 관련해서 테스트가 버핑부터 이런 그 팬아웃 관련된 기술 테스트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들을 다 그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통해서 비메모리 관련해서 그동안 뭐 TV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칩도 있었고, 다양한 인공지능 칩, 지금 인공지능 칩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칩들, 그 자동차에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점이 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패키징을 하고 또 이거를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 기판에다 들어가는 칩들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WLP, 팬아웃 WLP, 팬아웃 PLP 모두 다 되기 때문에 각 공정부터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자율주행 들어가는 반도체, TV,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들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특화되어 있는 첨단, 최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삼성전자 있고, 우리나라 이제 네페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 후공정에서 다 처리할 수 없다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네페스가 테스트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후공정 턴킹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후공정 기업입니다. 후공정 기업이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은 이제 초미세 전환이 더 이상 이제 전환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후공정의 이 반도체 칩 공정에서 시간과 단가, 효율을 다 높이면서 경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후공정 기업들 시간이 갈수록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공한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또 내용들 쭉 말씀드리고,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그 네페스의 패키지 매출에서 전력 반도체하고 드라이브 구동칩 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력 반도체 그 넷패스의 주력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 모든 그 IT 기기가 고사양되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이 IT 기기 관련해서 스마트폰도 5G 스마트폰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SSD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력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SSD 관련해서는 이제 뭐 PC 우리가 개인 쓰는 노트북 PC 다 쓰이고 있지만 지금 서버 회사들이 그동안 HDD 하드디스크에서 이 SSD로 다 교체되고 있죠. 근데 서버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열입니다. 열 관리. 열 관리고요. 아마 그 열을 그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튜브 서버에서는 돌아갈 거 아니야. 그만큼 돌아가게 되면 이 SD, 이 저장 장치가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열을 또 식혀야 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노력이 이제 그 전력 반도체에서 열을 그 조절해주는 역할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유튜브 하나 제가 연결해서 삼성에서 그 연결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직원은 하는 업무가 실적으로 이제 이 SSD가 구동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열이 발생하는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이걸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차세대 제품의 이제 개발에 적용합니다. 여기 보면 서버고요. 서버에 서버 그 모습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서를 차가운 바다에 축 넣는 것처럼 이런 중요하다는 점 한번 언급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만큼 열 관리가 다양한 IT 기기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려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기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저전력 관련해서.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LT 4G 그 스마트폰보다는 이 전력 반도체가 2개, 3개 더 많이 쓰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패키징 관련해서. 그리고 넷패스가 주력하는 이 SD 발전 메모리보다는 다품종 소량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높아 후공정 생태계 분업화가 필수적이다. 넷패스는 이제 WFP, 넷패스 아이는 팬아웃, 넷패스 야크가 테스트를 맡고 있고 원스톱으로 후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넷패스 야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은 테스트까지 다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넷패스 야크 역시 당연히 이제 전력 반도체 가장 비중이 높고 5G 스마트폰에 의해서 다른 기업보다 수혜가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팬아웃 PLP 양산이 성공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 전력 반도체 테스트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크.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삼성이 이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도 계속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서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테스트 품목이 다각화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결국 정리해보면 넷패스 그룹은 후공정 그 생태가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넷패스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장은 주로 이제 두 회사만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마 넷패스 라인은 나중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패스 아크는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먼저 패드가 나오면 이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범핑 한 번 범핑하는 작업을 이루어져 나서 또 A4를 테스트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파이널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제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넷패스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시스템에 들어가는 IC 칩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오디오, 인공지능,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모양 그 반도체 칩이 사용되기 때문에요. 전력 반도체, 자동차부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력을 관리를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만큼 그래서 많이 쓰일 거고요. 예,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5G RF 칩 중계기도 많이 연결되어 있죠. 다. 네. 그리고 CI 이미지 센서, 우리가 카메라 모듈부터 해서 다양하게 쓰이죠. 모바일 자동차에도 이제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IoT 센서 관련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키포인트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 새롭게 파운드리 관련 사업도 투자한다는 점에서 수율이 제대로 나와준다면 상당히 기대된 부분이고, 만약에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투자를 미뤘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 금액은 향후 상당히 그 액수를 높였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제대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만약에 이번에 또 사면돼서 나와준다면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룹의 총수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줄 거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되고 있고, 8월 달에 또 미국의 또 투자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될 걸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또 비메모리 관련해서 증설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메모리 후공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만 TSMC가 또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이 패키징 기술이 앞섰다는 점이고, 삼성도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좀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삼성이 다 못하는 물량은 또 네페스 그룹들이 같은 것이 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시향하고 좀 나눠가지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요. 네, 우리가 투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길어지더라도 좀 집중해서 보시고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잘 보내시고 또 한 주간도 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